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금요일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좀 눌림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누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꼭 전쟁을 하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코스닥에 이제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코스닥에 대한 시장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에 대한 방향성을 끌고 가셔야 되는지를 제가 또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에 이제 좀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본격적으로 받았었는데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좀 계속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조정의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정의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게 빨리 나온 게 차라리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더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졌으면 더 많이 좀 급격하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스닥은 한 760포인트 정도까지만 한번 열어두시면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예상하는 그림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받았는데 이제 아마 76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실 이렇게 피해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슈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단기성의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쳐다보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는 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그 관점으로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레인 로봇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뭐 예를 들면은 요즘 가게에 들어가면 로봇들 많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네가 인수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족 보행 쪽이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전에 어떤 공장 같은 데 투입한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실생활에서도 지금 정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하는 회사다라는 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삼성전자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가 계속 원활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뚜렷한 매출도 나지 않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없고 그냥 돈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월봉상의 흐름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은 참 특이한 케이스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완전 바닥에 대량의 매집이 다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좀 비슷한 관점으로 현대로템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로템도 보시면은 지금이야 엄청나게 올라간 거 맞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까지의 흐름을 보시면은 어때요? 정말로 밑바닥에 다 깔려 있었습니다. 거래량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 매물대만 한번 보세요. 어때요? 정말 바닥에만 깔려 있었죠. 결국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매물대가 깊게 두껍게 깔려 있다라는 건 다 매물이 바닥에서 다 싹싹 쓸어 모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보면 거래량이 완전히 씨가 마른 상태입니다. 2023년에 보세요. 8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6천만 주. 근데 지금은 뭐예요? 2천만 주 수준, 4천만 주가 터지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거래량이 팍 터지잖아요. 그럼 진짜 그때는 솔직히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들어왔던 매물들이 뒤에 밖에서 튀어나오지 않는 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제가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유용하게 저도 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 가져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추세, 그러니까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좀 집중을 하면서
저는 매매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거는 중요한 매물대 가격 있죠. 이제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온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좀 매물대 안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죠. 그래서 밑에 가격대가 27만 원 그리고 머리 위가 31만 원인데 아마 당분간은 레인보로텍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눌림에 대한 조정도 저는 뭐 여기에서 크게 빠지진 않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레인보로틱스를 좀 중장기 방향으로 가져가실 때 물론 뭐 싸게 잡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올랐다 떨어졌다 파동을 그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그냥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비중 줄였다가 또 다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비중을 채우는 작업을 통해서 계속 레인보로틱스의 좀 복리의 수익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은 010-4450-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레인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레인보로틱스에 대해서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같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은 그냥 레인보로틱스를 중장기로 가져갈 건데 좀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면서 좀 중장기로 끌고 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이거는 레인보로틱스는 워낙 좀 단기 관점보다는 제가 중장기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단기 급등을 공략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레인보로틱스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 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로틱스 주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40만 원 구간이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어야 되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안 들어와서 바로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았고 지금도 주봉상에서 제가 아까 25만 원의 가격은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여기 거래량도 딱 5월 달에 들어와 줬고 그리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3개월 이상을. 그래서 저의 지금 먼저 1차 목표는 사실 40만 원 구간 갔을 때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매도를 안 할 건데 40만 원의 구간에서 만약에 또 어떤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비중을 다시 또 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40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전까지는 또 우리가 현재 30만 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추세에 대한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